되고 있는가요? 소리 좀 줄여달라 그럴까요? 아니요. 일부러 풀어온 것 같은데 되게 시끄러워. 어떻게 들리니까. 지난번에는 안 틀어주셨나요? 정말 줄여달라고. 편하신 대로. 네? 저는 상관없는데. 전 옆에 있어서 잘 들려요. 네. 제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약간 두서없이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후기를 쓰면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거예요. 이해할 건데 그거에 어떤 과학에서의 접근법 혹은 물리학에서의 접근법을 이용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죠. 우리 세상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연결. 네 친구는 내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네 친구랑 내 친구랑 둘 다 친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서로 연결이 막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몇 단계만 거치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현상을 이해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건 사실은 사회학 같은 데서 더 관심을 가질 법하잖아요. 실제로 사회학에서도 어떤 인간관계 연결망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근데 왜 물리학이 갑자기 대뜸 여기에 개입을 했냐 라고 하면, 물리학자들이 보기에 이거 우리가 되게 잘하는 거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접근법을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복잡한 현상을 보고 거기에 단순한 원리들을 찾는 것들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후기에서 써놓은 예처럼,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수증기로 확 변하는데 이 복잡한 현상을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이 100도에서 수증기가 된다라는 서술은 질적 서술이죠. 그러니까 물이란 단어, 100도는 양적이긴 하지만 수증기,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양적인 표현으로 먼저 바꿔줘요. 그래서 온도가 어느 특정 온도가 되면 부피 값이 얼마에서 더 큰 값으로 갑자기 변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값으로 모든 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쵸? 부피의 값이랑 온도의 값으로. 그렇게 양적 서술로 바꾼 다음에, 이러한 양적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그 단순한 가정을 해야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가설검증법을 계속 해보는 거야. 이런 가설을 해서 이게 나오나? 안 되네? 이런 가설을 해서 이게 나오나? 이거를 그 중간 과정을 수학으로서 계속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물을 설명하고 싶다. 물은 물 분자로 되어 있겠다. 그러면 내가 보기엔 일단 물 분자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물 분자를 그냥 잔뜩 넣어놓고 얘네들이 상호작용 할 텐데 처음엔 복잡하니까 상호작용 안 하는 거, 그냥 물 분자만 잔뜩 있다 라고 치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변할까를 계산을 해보면, 그냥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그냥 꾸준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 온도가 3배가 되면 부피도 3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특정 온도가 됐을 때 갑자기 빡 부피가 변하는,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호작용이 없는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구나. 이걸로부터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호작용을 넣어보자. 어떤 걸 넣어야 될까라고 보면, 실제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상호작용을 계산해서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한 것만 뽑아보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아무래도 부피가 서로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부딪혀서 밀어낼 거고, 근데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서로 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충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변할까를 보면,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부피가 확 변해. 그거를 수학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이 가설이 맞았다라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술해 보이죠, 사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요? 일단 관계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냐 안 하냐, 네. 개념이 좀 헷갈려요. 첫 번째 거는 안 했을 때 온도 올리는 거. 그러니까 온도라는 거는 입자들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의 양이거든요. 이게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니까 온도 자체가 상호작용. 근데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없으면 제가 온도를 높이면 그냥 전체 에너지들만 높여줘요.
그럼 각자가 내가 행동하는 반경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부피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온도 조금 더 높이면 내가 더 많이 흔들리니까 더 부피가 커지고 더 커지고 갑자기 뻥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상호작용, 예를 들면 당기는 게 있으면 내가 온도를 높여도 얘네가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평지에 있는 상태에서 운동력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면 이 평지를 막 뛰어다닐 텐데 어떤 구덩이에 있으면 제가 거기서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막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해도 이 구덩이를 오르는데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반경이 평지에 있을 때보다 작을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구덩이를 완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갑자기 되면 그럼 제가 완전 탈출해버려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막 다 돌아다니겠죠. 그런 느낌으로 뭔가 그런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있으면 처음에 온도를 아무리 넣어줘도 얘네가 그냥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돼서 뭔가 이 상호작용도 완전 끊어버리고 내 갈 길 가겠다가 될 수 있으면 그럼 갑자기 부피가 확 커지는 거죠. 뭔가 응축된 에너지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뭔가 응축돼 있다가 터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위치 에너지라는 것도 있어서 상호작용이 생기는 순간, 그 상호작용에 의한 뭔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로 발현되지 않고 가둬놓는 에너지들이 생겨요. 왜 이거 같아요? 제가 리더님을 계속 속을 긁어. 그게 이제 한계점에 폭발한 거예요, 이제. 그 점에 내가 이제 딱, 어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하면 이제 이게 들어주는데. 아직 액체로 있고? 내가 한번 싹 긁으려고 그러면 폭발하면 이제 그거 얘기해. 네, 기체가 확 이게 뚜껑 열리면서. 그 시점이 뭐라고, 그 시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시점이 이제 상전입점 혹은 임계점. 임계점 많이 쓰잖아요, 요즘. 그 사람이. 네, 많이 쓰죠, 임계점. 임계점. 네.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한 거나 봐. 임계점. 근데 그런 게 생기려면 이제 내 내면에 뭐가 있어야 내가 긁어도 이게 참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은 좀만 긁으면 조금 많이 하고 더 많이 긁으면 또 그만큼 많이 하고 이거 보면 한 3일은 더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상호작용의 깊이를 내 내면의 깊이가 있으면은 뭔가 기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깊이가 없으면은 계속 온도를 주는 만큼 계속 부피가 커지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이거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게 설명된다고 해서 진짜 이게 답인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히 들어맞을 수 있지. 실제 답은 다른 건데 이게 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 푸는데 사실은 답이 2 더하기 2라서 4였는데 내가 근데 2 곱하기 2라서 4라고 썼어요. 답은 맞췄잖아요. 그러고서 주장하기를 봐라, 이건 2 곱하기 2로 푸는 거야 라고 주장하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은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명되잖아 라고 말하면 그래 됐으니까 일단 넘어가 주자. 그럼 어렵지. 일단 넘어가 주자. 설명이 됐으니까 라고 받아줘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죠. 그러면은 일단 그때부터 봐라, 내가 원리를 찾았어. 단순 원리를 찾았어. 우리가 왜 이렇게 단단했는데 허술해져 버렸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어려워, 원래. 그거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어떤 복잡성을 가지고 단순한 모형을 만들어서 설명됐으면 일단 이 모형이 맞아 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찾아요. 물리학이 단순 원리들을 찾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사회학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예를 들면 넛지 저 책처럼 사람이 어떻게 구매를 할까? 경제학에서 예를 들면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뭘 선택할까 구매를 한다고? 라고 했을 때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는 합리적 의사결정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나한테 이득인 걸 한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넛지란 책이 나오는 거죠. 양이 많아? 싸 보여? 이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학이 이게 골친 거예요. 아니 인간이 왜 합리적이지 않지? 그것도 문제고 어느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 대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찌란 책이 사실 경제학에서 어떤 센세이션을 했던 이유는 어느 정도 비합리적인지를 이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 물리학은 거시적인 걸 보고 원리를 그냥 딱 찾는 거죠. 아, 요 정도 선에서 합리적이잖아. 딱 원리들을 찾아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학의 어떤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딱 보고 아, 저거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가 해야지 라고 끼어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력학에 되게 능하다. 그러니까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부터가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였거든요. 지구랑 태양 사이에 있는데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이라는 걸 다루기 위해서인데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위치의 변화예요. 사실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시간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걸 잘해요. 물리학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뭐 공을 던졌는데 포물선을 그리면서 시간에 대해서는 뭐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 위치하고 이렇게 어떻게 변해가는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사회학은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죠. 사회학은 대체적으로 시간이라는 게 개입되면 그냥 어떤 시점이 있고 그래서 이때 원인이 있고 종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건 잘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몇몇 사회학적 현상들은 이 경과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쟤네는 저거 잘 못하는데 저거 우리가 잘하는데 이러고 물리학자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변화는 네트워크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임에 와서 새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사람을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추천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개별 요소들의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 두 가지 변화들을 우리가 다룬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의 요약이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은 정말로 우리 사회가 뭔가 잘 연결이 돼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짧게 연결이 돼 있는 이 현상을 그럼 어떻게 지금 뭐가 핵심 요소인지를 이해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모델들, 모형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저자가 실제로 자기가 연구한 내용들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의 요소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4개의 요소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어야 된다. 그쵸? 그러면서도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정적으로 이렇게 딱 그 완성돼서 가만히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건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요소가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되고 또 새로운 요소가 연결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성장하면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걸 맺을 때 제가 아무나 전 세계에 지금 77억인가요? 저는 제 마음속에 아직도 전 세계인 건 60억인데 더 늘어났어요? 인구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줄었지만 77억인가? 뭐 그렇게 최근에 들었던 것 같은데 77억 중에 아무나 임의로 제가 골라서 친구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뭔가 친구를 만들려면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혹은 뭐 연령대가 맞거나 그러니까 세대적으로 가깝거나 혹은 뭐 취향이 비슷하거나 그래서 동호회로 만나거나 뭔가 어떤 그 교집합이 있어야 되겠죠. 전화를 잘 받거나 뭐 그쵸. 예. 아니면 끊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아직은 뭐랄까 잠재적 친구잖아요. 아직은 친구가 아니더라도 제가 여기 어느 순간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친구의 후보들이 있는데 그 모든 후보들이 저랑 친구가 될 확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랑 비교해서 다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저랑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저의 어떤 잠재적 친구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될 확률은 다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 친구를 그러면 사귈 때 그거는 뭐에 기반할 거냐면 저의 현재 인간관계에 기반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무래도
내 친구랑 가까운 사람들이랑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는 아직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쩌면 나의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뭐 뜬금없는 나랑 아무런 인간관계에 대한 연관이 없는 사람은 저랑 친구가 될 가능성이 거의 낮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나랑 친구가 될 가능성이 다른데 그 가능성이란 건 내 현재 인간관계에 의존한다. 네, 이 네 가지 아시겠죠? 다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언제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가 다시 첫 번째는 네트워크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그룹으로 모여 있으면서도 서로는 짧게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현상. 이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가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네트워크가 성장해 나간다는 거니까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성장이에요. 링크 이렇게 연결이 생기는 거. 이 연결이 생길 때 확률이 다르다. 얘랑 연결이 생길 확률과 얘랑 연결이 생길 확률이 다를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확률은 나의 현재 상태, 연결 상태에 기반해서 다른 거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서 1번 성질이 설명이 되면은 봐봐, 내 말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밀고 가고 설명이 안 되면 아 실패했네. 그럼 우리가 생각을 안 한 요소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한 후에 논문을 써서 봐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요소가 중요한 거야. 이거는 후속 논문에서 다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비슷한 개념이 사회학에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회학에서는 구조행위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구조행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선택을 할 때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쪽은 나의 개인적인 의사나 나의 의지나 취향 같은 거랑 상관없이 내가 현재 친구관계라든지 혹은 내가 뭐 지금 계급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사회적 구조만 알면 나의 선택이 예견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뭐 중위층이고 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아반떼 사겠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선택이라는 게 나의 친구 관계가 어떻고 뭐가 딱 정해지는 순간 그 구조에 더 영향을 받는다. 그게 사회학에서 말하는 구조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아니다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쪽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의 취향 뭐 아니면 뭐 나의 나이 그런 것들 혹은 나의 뭐 지역, 그러니까 나의 어떤 속성들, 나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는 걸 규정해 줄 수 있는 특징들이 나의 선택을 결정하는 걸 추측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대요. 근데 그런 거를 둘 다 반영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회학에서는 한쪽만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둘 다 반영해보자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만드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할 테니까 둘 다 반영해보자. 그럼 구조는 뭐냐? 구조는 뭐냐면 구조적 요소는 어떻게 집어넣냐면 그러면 나랑 내 친구랑 연결돼 있으면 더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놓자.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취향이건 뭐건 아무 상관없이 너 내 친구의 친구야? 그러면 나도 친구할래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설명이죠. 그쵸? 그래서 구조적인 입장에서 나랑 친구면 더 친구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를 집어넣고, 그러면 행위적 측면에서 어떻게 집어넣을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엄청 뭔가 다양한 어떤 자기의 정체성들이 있을 텐데 그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문학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공학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뭐 이 사람은 뭐 딴 거 아이돌을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복잡할 때는 우리는 뭘 하냐면 랜덤이다라고 퉁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 복잡하니까 너가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주사위를 던져볼게. 1이 나오면 넌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야. 2가 나오면 너는 뭐 문학을 좋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요소를 넣냐? 모든 사람들 중에 그냥 확률적으로 아무나 골라서 친구가 되는 그런 성질도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모형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뭐 10명에서 출발을 했다. 10명에서 출발했으면 이제 10명 딱 놓고 아직 아무도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연결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만들어 나가는 규칙은 확률적으로 이 친구가 구조적으로 행동할지 아니면 행위적으로 행동할지 일단 정해요. 그래서 나는 구조적으로 행동할래를 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잇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혹은 이제 내가 나는 그냥 행위적으로 행동하겠어. 난 내 주체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로 했으면 랜덤하게 나머지 9명 중에 한 명을 그냥 꽂아서 하는 거예요. 넌 나랑 취미가 같구나 이러고서. 그런 식으로 선을 그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면은 언제 구조적으로 행동하고 언제 그 행위적으로 행동할지를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어떤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쓸 건데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어떤 숫자를 써서 알파는 이제 0에서 1 사이인데 무한대네. 0에서 무한대 사이인데 알파가 0이면 항상 행위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아무나 골라서 아무나 친구. 근데 알파가 무한대면 항상 구조적으로 행동해요. 그래서 내 친구의 친구가 아니면 절대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알파가 그 중간 사이면 뭔가 중간적인 행동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간적인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일단은 어림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성장시킨 후에 이게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네트워크가 그룹이고 짧게 연결돼 있어 라는 성질을 설명하는가를 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장난 같죠? 뭔가 이렇게 그냥 괜히 쉬운 걸 복잡하게 만드는 느낌이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약간 딥러닝을 만드는 느낌 같기도 해요. 그래요? 경험치 단순화시킨 모델인데. 네. 단순하지가 않으시군요. 큰일 났네. 엄청난 가정과 그냥 수식으로 그냥 수식으로 표현하고 대충 간단하게.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랜덤 네트워크 혹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뭘 했냐면 지난 시간에 단추 뿌려놓고 아무 단추나 이어서 선으로 잇기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스케치북에 점 쭉쭉쭉 찍혀있고 아무나 골라서 선 이어보세요. 또 이어보세요. 또 이어보세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있다 보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죠. 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있고 그 반대쪽 극한에는 뭐가 있냐면 선을 이으실 때 꼭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이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친구의 친구가 되면은 거길 이어야 삼각형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 이으실 때 아무거나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삼각형이 되게 이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어도 뭔가 촘촘한 네트워크가 나중에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구잡이로 이은 거는 그룹 모여있는 게 안 돼요. 대신 가까워요, 서로.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이 네트워크가 그룹 있는 성질과 가깝다는 성질 두 가지를 다 가지길 원하는데 막 마구잡이로 이으면 얘네들은 가까워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멀어 보여도 마구잡이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잘 경로를 찾으면 금방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얘네들은 전체 그룹이 안 돼요. 그쵸? 근데 반대로 촘촘하게 이으면 이거 아주 그룹이 잘 돼 있죠. 대신에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한 칸 다 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멀어요. 그러면은 하나씩밖에 지금 성질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면 좋겠는데 쉬운 방법이 이 둘을 섞어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섞어서 그림을 그린 사람한테 예를 들면 내가 알파를 6분의 1로 하겠다 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삼각형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안 나오면 아무거나 2개 부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이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예. 그럼 그렇게 만든 거를 이번에는 알파를 3분의 1로 바꿔서 주사위를 던져서 1, 2가 나오면은 삼각형 그려주세요. 4, 5, 6, 7이 3, 4, 5, 6이 나오면 맘대로 그어주세요. 이렇게 알파 값을 바꿔보면서 그때그때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뭔가 양쪽 극단의 중간적인 성질이 있겠죠. 그럼 이 중에 어딘가에 내가 원하는 그룹이랑 성질이랑 가깝다는 성질을 둘 다 갖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안 되시나요? 이해돼요. 그럼 몰아놨으니까 이해가 되지. 아유 다 만들어 놓고선 거기 있다 이런데 다 이 지급이 없어. 여기다 설탕 넣고 커피 넣고 커피 맛 나요? 설탕 맛 나요? 둘 다 나요.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 근데 그게 반대로 둘 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 물로 분화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룹도 어중간해가지고 사실상 그룹이 없고 그뭐 가깝지도 멀고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러니까 둘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가깝지도 예, 않고. 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끝까지 계속 멀다가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가깝고 그룹이 안 생기다가 갑자기 어디서만 그룹이 생기고 가까워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그 성질을 포함하지 못하고 굉장히 특별할 때만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주장하기가 어렵죠. 아, 우리 세상이 딱 요 값이야 라고 말하려면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범위에서 적절하게 섞이면 항상 나와. 항상 그룹이고 가까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네. 집에서 안 나오고 나머지 책만 보고 혼자만 하고 네트워크도 없고 그 사람이네.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있어요. 그래서 예. 혼자 집에서 안 나오고 혼자만 산속에 가서 사는 거야. 그래서 장난같이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규칙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우리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를 설명한다라고 주장하면 좀 억측이긴 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물리학에서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사회학에서 아무리 복잡해봐야 핵심은 두 가지다. 내가 임의로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냥 내 친구의 친구면 내 성향과 상관없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으면 설명이 될 거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토이 모델이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장난감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장난감 같이. 진짜 설명이 되면 그때부터 밀고 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리학자는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쓸데없죠. 아니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되게. 설명해. 사회학자는 뭔가 이거 어떻게 이걸 불확실하니까 확실히 이게 어느 한쪽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이 못 들어간다라고 그냥 이렇게 선언했다고 치면 그거를 정확하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모델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비교하다 보면은 어떤 특성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네네. 그게 너무 네. 좋은 그게 것 같아요. 뭐 힘이죠. 어떤 그런 뭐랄까 무대뽀 같은 거. 일단 해보자. 네. 자, 이제 저희가 일단 뭘 하고 싶은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희 도화지에 이제 그림 그리기 하는 거예요. 규칙을 가지고. 그러면 자,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그룹이 있으면서 가깝다를 설명하고 싶다. 이거는 질적 서술이죠. 이걸 일단 양적 서술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양을 정의를 하냐면 그룹인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있어요. 그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라고 부르는 건데 그룹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개수라는 게 있어요. 네. 클러스터링 개수라는 건 뭐냐면 클러스터링 개수가 높으면 내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일 확률이 높다. 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그려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클러스터링 개수가 높은 거예요. 클러스터링 개수가 작으면 내 친구의 친구라고 꼭 내 친구일 확률이 보장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값을 정의를 잘 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값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룹이 돼 있다라는 서술을 클러스터링 개수의 값이 높다라는 말로 바꿀 거예요. 혹은 그룹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을 클러스터링 개수 값이 낮다 라는 말로 양적 표현으로 바꿀 거예요. 일부러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실 아니요, 물리학은 수학으로 설명해야 돼서 사실 저도 컴퓨터 쪽이라서 사실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그냥 쉽게 다가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굳이 클러스터 개수라고 표현해갖고 개수 값이 높을 때 클러스터 크기가 너무 크고 작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크면은 그룹 돼 있다. 숫자가 친구 작으면 개수네. 친구 가까운 정도 개수. 그러니까 뭔가 친구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 개수. 밀집해서 연결돼 있는 개수. 밀집해서 연결돼 있으면은 클러스터링 개수라는 게 크다라고 표현할 거고 아니면은 클러스터링 개수라는 게 낮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운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두 개를 찝었을 때 가장 가까운 경로 그 경로를 따질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 경로 길이라고 얘기할 건데 경로 길이가 짧으면 그러면 내가 임의로 두 명을 찍으면 경로 길이가 2다 그럼 한 평균적으로 두 단계 건너면 가는 거예요. 근데 경로 길이가 10이다 그럼 제가 임의로 누굴 찝으면 저거 한 평균적으로 10단계를 거쳐야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경로 길이라는 그냥 값을 정의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경로 길이가 10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네. 제가 네트워크에서 임의로 아무나 두로 골라요. 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10단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로 올라오면. 그건 먼 거네. 네, 먼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는 멀다라는 질적 서술을 이젠 경로 길이가 크다라는 양적 서술을 바꿀 거예요. 반대네 아까 갖고는. 예. 아 이해됐어요. 이 정도. 아니다. 아까도 높은 게 좋다 그랬나? 높을수록 높은 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고, 예, 그렇죠. 이거 경로 길이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이거 그거 짧을수록 반대네 좋은 지금. 거.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제 클러스터링 개수랑 경로 길이를 계산해서 클러스터링 개수는 크면서 경로 길이는 작으면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온 거예요. 가장 빠르게 예. 많은 관계를 맺는. 네. 자, 정리할게요. 한쪽 극단에 뭐가 있냐? 맘대로 그리세요.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클러스터링 개수가 작아요. 대신 경로 길이는 짧아요. 마음대로 그리는 게 경로 길이가 짧아요. 예. 막 그냥 밀집돼 맘대로 있잖아. 그리다 막 보니까 밀집돼 이렇게 막 있는데. 멀리 있는 것들도 막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를 찍어도 잘 찾아보면 경로가 있어요. 실제의 경로. 예, 예. 아 무슨 말일까요? 예. 숫자로 하니까 엄청. 그래서 이쪽 극단이 있어요. 반대쪽 극단은 세모만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클러스터링 개수는 커요. 어쨌든 계속 밀집해서 그려줄 거니까. 하지만 경로 길이도 커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중간에선 클러스터링 개수는 큰데 경로 길이는 짧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운이 나쁘면 클러스터링 개수는 낮은데 경로 길이가 긴 게 나올 수도 있다. 네, 그거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알파라는 값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기 완전 이제 그 마구잡이로 이어놓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아니죠. 이쪽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모만 이어놓은데 세모로만 그려놓은 데서 출발을 하면 여기는 처음에는 어떻냐면 파편화돼 있어요. 네트워크 자체가. 무슨 얘기면 전체가 다 같이 연결돼서 하나의 뭔가 덩치로 덩어리니까 지난번 단추 얘기 들어보시면 실 하나 잡아서 쭉 들어 올렸을 때 모든 단추들이 다 같이 줄줄이 딸려오는 게 아니고 일부만 딸려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여기서만 있었으면 얘네들끼리만 이어지고 저기서도 처음에 뭐가 있었으면 얘네들끼리만 이어지고 둘이 서로는 잘 안 이어지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파편화돼서 그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에는 경로 길이가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처음엔 경로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두 개를 랜덤하게 임의로 골랐을 때 둘이 아예 도달할 수가 없는 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평균을 계산할 때 빼거든요. 그럼 그런 걸 평균을 계산할 때 빼면 사실상으로 얘네들은 그냥 작은 그룹들만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연결의 세상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회 자체가 작으니까 여기는 경로 길이 짧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경로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개수는 높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제 임의로 막 선을 잇기 시작해요. 그럼 갑자기 멀리 있는 애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갑자기 원래는 저쪽 세계로 가는 경로라는 건 내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연결되면 이제 저기까지 가는 길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생기면서 평균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경로 길이가 점점 내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긋기 시작하면 경로 길이가 조금씩 커져요. 그랬다가 다 같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임의로 연결해주면 이게 일종의 지름길들을 막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경로 길이가 이렇게 커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작아져요. 그래서 이쪽 극단에서 아까 경로 길이가 짧았잖아요. 이 짧은 걸로 돌아와요. 그래서 경로 길이만 보면은 작았는데 점점 커지다가 다시 작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엄청 이렇게 그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엄청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있는 사실을 말로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어렵네.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그래서 경계거리가 여기가 이제 세모만 이어주세요. 네. 그랬는데 점점 뭔가 랜덤한 걸 읽기 시작하면 경로 길이가 점점 늘어나요. 올라갔다. 내 아예 세계가 커지니까.
그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충분히 되면, 연결되면은 그때부터는 선을 이어줄수록 나의 어떤 선택지를 늘려주는 거니까 점점 다시 거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경로 길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다음 주도 나오실 거죠? 그래프 하나로 그냥 다 설명했네. 네, 그렇죠. 네. 그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문학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책 보다가 그래프 나와 있고 사실 경제학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프나 뭐 이렇게 그림 나와. 원래 그걸 보고선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설명만 읽고 그걸 안 봐 그림을 더 쉽게 설명을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근데 그래프가 보통은 말해주는 게 많죠. 잘 안 보고 우리가 네, 네. 그걸 보면 얘네 더 머리가 복잡해져. 네, X축과 네. Y축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렵다. 더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프를 그린 건데. 더 어려워. 근데 어려웠어. 어쨌든 이거 경로 길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그냥 이해 안 되면 받아들여요. 아니 앞부분이 좀 이해가 쪽반데 앞부분 요만큼이 웰때왜 네. 짧았죠? 여기요? 앞부분이 왜 짧았죠? 맨 처음에요? 네.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파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돼 있어? 아예 못 갈 때는 평균에 안 쳐요. 계산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 거리를 계산할 때 그냥 이게 내 그 뭐랄까 그 파편화된 그 세 개에 속한 애들끼리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세 개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결은- 전체는 10,000개인데 실제로 나랑 연결된 건 10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100개밖에 없는 애들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면 그러면은 앞만 멀어봐야 뭐 얼마 안 되겠죠. 예. 그냥 크기 자체가 작으니까. 예. 근데 갑자기 뭔가 랜덤하게 콕 이었더니 100개짜리랑 100개짜리가 갑자기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200개가 되면서 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기로 나가려면은 뭔가 그거는 한강다리를 거쳐야 건너야 되잖아요. 예. 꼭 거쳐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다 없으면 강북끼리 놀고 강남끼리 놀 텐데 한강다리가 하나 생겼다. 여기로 이제 여기로 지나가려면 상계동에서는 저 네, 뭐 한강다리까지 그렇죠. 가야 예, 돼. 예. 힘들지. 그러니까 얼마나 경로가 길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그 전에는 멀어봐야 용산까지만 오면 됐는데 이제는 뭐 어디 뭐 관악구까지 네. 가라, 양천구까지 가라 이러면 좀 쉽죠. 좋다. 너무 쉽네. 좋다. 예. 그렇게 하니까 쉽네. 그러다가 다리를 막 지어서 한강을 육지로 만들면 갑자기 그러면 더 짧아지겠죠. 그렇게 하니까 자전거 쉽대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조금씩 생길 때는 경로가 길어지다가 갑자기 엄청 많이 짓기 시작하면 다시 짧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야 되겠네. 네네.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모른다 그래야지. 점점 쉬운 거. 자, 그리고 집도 많이 지어봤네. 클러스터링 개수라는 건 그냥 단순해요. 그냥 이게 계속 연결될수록 그룹된 게 깨질 거예요. 그쵸? 갑자기 원래 네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인 세계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 밖에 있는 누군가 만날래요 하고서 이렇게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갑자기 얘랑 친구가 아닌 사람들이 확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갑자기 얘는 내 친구도 아닌데 이러면서 뭔가 클러스터링 개수가 낮아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클러스터링 개수는 낮아질 거예요, 점점. 그쵸? 나중에 좋다 그랬어요? 가깝다 그랬어? 중학교이랑 아니 가깝다 그랬어 낮은 게? 낮은 낮아요. 게 클러스터 그러니까 개수가 약간 밀도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쵸. 얼마나 촘촘한가. 낮다는 거는 듬성듬성하다. 아 높은 게 예. 밀집도가 네,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클러스터랑 결합을 하게 되면 규모는 더 커지는 건데 거기에서 높은 게 네, 단계. 그러니까 내 편인 밀도가 낮아지면. 예, 낮아지는 예, 예. 그 개념. 내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일 확률이 줄어드는. 네. 말을 좀 단어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요.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그렇지. 숫자를 바꾸면 뭐가 어려워 우리는 어려워.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그냥 수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수식으로 줘요. 그래서 말을 쉽게 만들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그냥 그 우리도 수식으로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네. 이미 이해 못한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프 같은 거 시그마 막 K 막 이러다 이해되면 K는 리얼리스트 성취가 네이버 좋잖아요. 막 이렇게. 이해하면 복사되지. 아니 이거 좋은데 이걸 해갖고 다른 데도 적용해갖고 딱 해서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네. 대충 경향이 클러스터링 개수라는 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가 갑자기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네. 내 친구가 이상한 애를 만나요, 갑자기. 나도 모르는 친구를 만나는 그런 일이 점점 생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이 그래프가 네. 이렇게 뾰족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까 평균 거리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평균 거리. 한강다리 하나 지으면 늘어나기 시작했다가 점점 많이 들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이렇게 요 그림이 클러스터링 개수예요. 이게 초반에 지금 살짝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요. 일단은 그냥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전체적으로 어느 순간 이렇게 떨어져요. 살짝 올라가는 구간이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였어요? 클러스터링 개수는 큰데 거리는 짧은 걸 원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중간에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 회색으로 칠한 부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랜덤으로 내가 이 링크들을 이을 때마다 이 평균 거리는 확확 떨어지죠.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근데 클러스터링 개수는 거의 안 변하죠. 정균. 네, 그러니까 그 내 친구의 친구가 친구이냐 그건 거의 안 변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내가 확확 줄다 보면은 이쯤 되면은 클러스터링 개수는 굉장히 높은데 평균 거리는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쵸? 이게 제가 원했던 거죠. 거기가 목표긴 한 것 같은데 네. 이해가 잘 안 돼요. 아, 왜 그런지가 넘어가요. 네. 더 설명해 얘가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좁혀진다는 없다라니까. 거잖아요. 얘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좁혀진다고. 벌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그룹 모여 있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뭐 그룹성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그룹성이 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거리는 짧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룹성 값은 크고 거리 값은 낮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 되네. 얘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여기를 보면은 위에는 높고 그룹성이 크고 네, 네. 거리는 낮아요. 낮아지고. 예. 네. 그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거죠. 물론 여기도 사실 그렇긴 해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편화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연결이 돼 있으면서도 그룹성도 높고 거리 짧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냈냐? 라고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왔으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봐. 친구면 친구가 되려고 그러고 근데 임의로 가끔 뜬금없는 친구도 사겨.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게 단순 원리야.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막 복잡한 거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냥 이게 다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말을 그림으로 그린다. 이게 논리학이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냐?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대충 퉁쳐서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치자.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나의 구조에 의해서 맺는 인간관계. 내가 친구의 친구라서 맺거나 혹은 내가 같은 반이라서 맺거나 그런 식으로 구조에 의해서 맺는 인간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내가 구조랑 아무 상관없이 뜬금없이 그냥 내 취향에 따라 맺는 인간관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사실 취향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은 거죠. 그렇죠? 혹시 제 친구 알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신림고등학교 아는 분 안 계시죠? 예,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친구를 맺는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 라고 결론을 지어버린 거죠. 네. 군집은 이제 파주라는 걸로 또 모인 거니까. 예, 뭐 지역적인 요소도 있죠. 있지만 어쨌든 뭔가 그러니까 인간관계 구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친구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사람을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뜬금없이 만난 거죠. 예, 구조랑 상관없이. 좀 아쉽네요. 뭔가 분석을 해서 이해시키기는 하는데 네. 뭔가 내가 내 의지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네. 활용하려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관계를 이렇게 주변 사람과 뭔가 떨어진 사람을 한 번씩 이렇게 그 약한 연결을 겸해야지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전체 구조를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개인 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관계를 넓히고자 한다면. 관계를 넓히고자 한다면,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구조보다는 이렇게 임의로 연결하는 관계를 만들어야겠죠, 많이. 네. 이러면 또 만드시게 모임을. 또 만들어야죠. 어렵네. 월요일날 영화 모임을 하나 만들까 싶은데. 일주일에 4편. 괜찮네. 놀수 많이 있게 열심히 놀아야죠. 월요일 날이 싸요? 네? 싼 날 해야지. 아니요, 그게 너무 빈도가 수금이니까 지금. 월수금. 월수금. 그래서 주말은. 월수금 건 규칙 있네. 월수금이 좋잖아. 화목토. 그쵸, 예. 모임을 학교에서 월수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월요일날 쉬시는 분들 몇 분 계셔가지고 일단 번개로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예배도 보통 수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금 일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타당한가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게 아니라 맞네. 관계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걸 초점을 두고 네. 물리학에서는 어떻게든 그거를 모델. 가설을 세웠는데 그게 가장 원하는 게 그 뭐냐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링 계속 높고 경로는 짧아서 짧고. 그 안에서 군집화되어 있으나 그 관계도 네, 또 짧게 짧게. 네, 짧게 연결되는 거. 맞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정리가 되시고. 왜 근데 설명하는지 맞네.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 이게 뭔 네. 부동산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여기 뭔지 운정이라는 게 이제 근집적으로 이렇게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서울을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아까 거리를 갖다가 이제 GTX가 딱 생겨버리니까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확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세계가 친구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친구도 있지만 비행기 타고 금방금방 가니까 점점 갈수록 이게 아주 그냥 현상을 그쵸. 그림으로 하고 아까 용어를 막 붙여갖고 틈에 어렵게 있는 거지 있지. 이쯤에 경로가 하나 하는 거야. 생기면 네. 경로가 확 짧아지는데 그룹은 갑자기 뭐 선 하나 생긴다고 자 이제 너랑 나는 아무 친구도 아니야 빨리빨리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막 이렇게 어느 정도 그룹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예. 거리를 갖다 가까워야지. 거리는 네. 아까 같이 그냥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건 게 아까 같이 네트워크잖아요. 요즘 다 카톡이니까 시간이잖아요. 바로 내가 아주 궁금한 게 네트워크를 갖다 설명하네. 물리학은 대부분의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할 수 없을 시도를 때는 하고. 일단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해보는 거죠. 예.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거의 다 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미시적인 부분이 아닌 거는 사실 가설적이라도 한대잖아요. 아까 거의 다 한다는 게 가설적으로. 사실 뭐냐면 시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체를 설명은 안 해요. 이거를 숫자로 바꿔서 이걸 양적 아까 서술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보편성인 걸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100도에서 수증기가 된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가상의 상호작용하는 입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이 입자는 사실은 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말한 거예요. 예. 그럼 물에 대한 지식은 누가 하냐면 화학자가 알고 있죠. 물리학자들은 몰라요. 상전이 할걸? 아까 그 수학자에게 느꼈던 그 기분을 느끼시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희는 좋게 말하면 보편 지식. 예를 들면 알코올이 그럼 상전이를 해요? 라고 물어보면 알코올이 그럼 가까우면 밀어내고 멀면 당기나요? 그럼 상전이를 합니다. 라는 보편 지식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알코올이 그럼 몇 도에서 상전이에요? 그럼 그건 특별 지식이라 화학과 가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이 뭘 설명했냐라고 하면 실체는 설명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물에 대한 지식도 없고 알코올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물리학자들은. 근데 보편성을 설명한 거죠. 예.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고. 원리. 네네. 그리고 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맞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보여지네. 예. 숫자로 해갖고 그래프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참 논문 쓰기 딱 좋네.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에요. 네. 이런 거 하나 써야 되는데. 그래프 3개 그리는 자기감 건데. 들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밀그램 실험 제가 얘기했나요? 편지 전달해 주세요 실험. 예. 그거 했던 6단계만에 갔다라고 했을 때 놀라잖아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가까웠어? 라고 놀라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사이가 멀었다고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쵸? 그걸 이 그래프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정보를 다 모르고 우리 주변만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주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룹화가 잘 돼 있네? 그룹성이 높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룹성이 높은 건 아까 세모 그려주세요 그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림짐작을 하기를 우리는 이 초반부에 있을 거다, 이 극단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극단은 근데 뭐냐면 파편화돼 있죠. 그래서 파편화돼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있으면 거리가 확 늘어나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되게 경로를 만약에 계산해보면 되게 멀 거야 라고 어림짐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폭이라도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에 있는 거랑 완전 다른 세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룹화되어 있는 건 똑같은데 훨씬 가까운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어디다 쓰냐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평균 거리를 어떻게든 늘려야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우면은 큰일 나죠. 한 명 걸리면은 이제 막 밀집 접촉자 막 이렇게 막 400명, 500명 막 이렇게 막 큰일 나잖아요. 왜 이렇게 가까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명 더 걸리면 갑자기 막 그다음부터 막 뭐 수천 명 이렇게 늘어나면 큰일이잖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을 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그럼 제가 이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 이걸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려면 사람들이 친구의 친구만 만나도록 권고하세요. 그냥 학급 친구들만 만나지 막 다른 연고 없는 사람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친구 만나러 가지 마세요. 이런 모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근거를 한다면. 예. 그런 거에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맞다는 가정이지만 맞다면 예. 예. 맞다고 그래. 현실에서 모르는 거지. 영어를 힘들게 써놨는데. 고립시킨다 그래야 되나? 한글로 입국 금지, 출국 금지 시키는 그것도 게 그쵸. 어떤 의미에서. 거의 거를 끊어내는 예. 갑자기 너 런던에 있으면 런던에서만 놀아. 너 네 친구의 친구 여기 있어? 없으면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뭐 가족들은 불러들여도 물론 그건 이제 약간 외교적인 문제지만 아무튼. 네. 네. 이거 일면타당한 거예요? 일면타당해 보이죠? 네. 그래서 유명한 논문이 됐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을 알파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이기도 하고 여기서 사용했던 파라미터가 이제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알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파 모델의 장점은 뭐냐면 어떻게 이런 걸 작은 세상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관계는 잘 돼 있는데 거리도 짧은 거, 이걸 작은 세상이라고 불러요. 작은 세상 연결망, 작은 세상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작은 세상 현상이 어떻게 발견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했다,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라는 점에서 알파 모델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그래프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알파 모델에서 알파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쪽 x축이 뭐냐면 내가 공유하고 있는 친구의 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저희가 셋이 친구면 그러면은 저랑 제 친구 한 명을 고르면 저희가 한 명의 친구를 공유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넷이 다 같이 친구면 제가 한 명을 고르면 두 명을 공유하죠. 그러니까 이 공유하는 친구 수. 그 다음에 이 여기 있는 값은 그 친구 수가 이 값일 때 얼마의 확률로 연결을 하나. 알았어요. 내가 잘못 물어. 예. 어렵죠. 이거 뺍시다. 축하네. 때로는 없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저런 연구가 페이스북에다가 옛날 싸이월드? 적용해서 그런가? 그런 걸로 비교를 해보거나 하는 연구는 없었을까요? 요즘에 이제 하죠.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전문에. 거의 이런 네트워크 과학의 가장 효식적 논문이에요. 어제 논문이에요? 언젠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번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실제 사실은 이걸 시간이 남으면 이 논문을 찾아보려고 했다고요. 깜빡했네요. 몇 년 논문이 되고
수학책 카리스마를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뭐 찾아보면은 연도가 뭐 나올 텐데. 뭐야 뒤에 연결이 살짝. 잠시만. 이 친구는 되게 옛날일 수도 있겠다. 밀그램. 모르겠네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몇 년 아마 중이야죠? 90년대이지 않을까요? 어우 오래된 얘기를 했네. 90년대. 그러니까 대단한 거네. 닷컴 버블 있을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90년대인 거. 그러니까 와 벌써 뭐한 25년 뭐 이 정도 된 거죠? 내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형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아니고 많은 단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이제 언급한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알파 값을 어떻게 조절하면 어느 알파 값 영역에서는 이런 우리가 원하는 작은 세상 효과가 나오네. 그건 설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보고 이거 알파 값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봐서 비슷한 게 나올 때까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알파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 알파라는 값이 크면은 그 결과를 봤을 때 어떤 요소가 그러니까 알파 값이 크다는 게 어떤 요소에 지금 반영이 된 거냐, 이런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때때로는 지금 결과로 완성된 이 네트워크를 보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좀 더 단순화된 모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이해를 했냐, 알파 모델을 통해서 작은 세상 효과라는 게 한쪽은 완전 무작위, 무질서, 이쪽은 완전 질서, 그냥 규칙대로만 이상한 데 선 긋지 마세요, 세모만 드세요 라고 하는 규칙성. 그래서 규칙성과 무작위성의 중간에서 뭔가 나왔다 라는 거잖아요. 대충 퉁쳐보면.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를 규칙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무작위성을 늘려보자. 내가 막 복잡하게 이렇게 어떨 때는 내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어떨 때는 불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만들어져 있는 거에서 무작위성을 늘려보자. 그래서 처음 시작을 어디서 출발하냐면, 제가 이제 손이 있으면 이렇게 테이블에 앉은 다음에 양쪽 사람의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요렇게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규칙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문어예요. 문어면 이렇게 손을 잡으면 6개가 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남은 두 손으로 그 다음 옆 사람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남은 두 손으로 그 다음 옆 사람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어는 이제 8개의 친구들을 내 옆에 해서 이렇게 8명을 이어갈 수 있겠죠. 쭈루루루루 이렇게 문어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다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근데 문어가 손을 잡으면 이렇게 뻗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직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문어 아니죠. 발이 여러 개 있으니까 얘가 잡고 얘가 잡고 얘가 잡고 얘가 잡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멀리 있는 친구랑 한테 전달을 하려면 한 번에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나마 제일 많이 떨어진 건 내 옆에가 제일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걔한테 손으로 이렇게 찌릿찌릿 하면서 야, 네가 제일 가까우니까 쟤한테 말 좀 해봐. 그럼 이제 얘는 네. 또 그나마 옆에 있는 애한테 야, 네가 제일 가까우니까 네가 말 좀 해봐 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만약에 12칸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한 3번은 건너야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규칙적인 걸 만들어 놔요. 그게 이제 요거예요. 여기. 맨 이쪽에 있는 그림. 이거는 지금 4개예요. 팔이 4개.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맨 밑에서 위로 가려면 멀죠. 아무래도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건너야 되니까 가깝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자, 한쪽 극단은 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그룹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분도 절 잡잖아요. 제가 저쪽 잡고 있으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가 친구일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맨 끝에 빼고는. 그래서 그룹성이 높다. 하지만 거리는 멀다. 그래서 질서가 있으면은
그룹성이 높으면서 거리가 멀다. 여기서 무작위성을 그냥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넣냐? 문어가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야 너네 이제부터 절교야. 이게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손이 내가 남잖아요. 얘도 하나가 남고 그거를 자 이제 아무나 사겨. 그러면 제가 아무나 이제 너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얘도 이제 더 게임 오브 데스 이렇게 딱 찍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끊어가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전체 중에 몇 개의 손을 끊었냐라는 거를 베타라는 값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베타가 0.5, 그럼 한 절반은 끊어내고 마구잡이 연결한 거예요. 네. 이건 이해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그림이 있어서. 네. 그래서 베타를 이제 여기 보면 이거 하나 끊어져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쵸? 사랑의 짝대기 이렇게 딱 했었잖아요. 베타를 늘리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거 그냥 뭐 무작위로 막 늘리죠. 예. 그럼 이제 이쪽 극단은 뭐겠어요? 무작위니까 그룹성이 없죠. 아무 그룹성이 없지만 거리는 가깝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무질서하다, 그룹성은 없다, 거리는 가깝다. 여기는 질서정연하다. 근데 그룹성은 높다, 하지만 거리는 멀다. 그럼 이 중간에서 원하는 현상이 나올까? 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그래프를 보는 눈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베타 값이에요. 네, 이게 0이라는 건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이게 점점 늘릴수록 네트워크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룹성이 점점 떨어지죠. 당연히. 근데 그룹성은 비교적 천천히 떨어지는데 반해서 요 밑에 있는 얘는 거리예요. 평균 거리. 평균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뚝 떨어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중간 영역에서 그룹성은 굉장히 높은데 평균 거리가 짧은 우리가 원하는 작은 세상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룹성은 높은데 평균 거리는 짧은 걸 원해요. 근데 질서정연한 데서 무질서한 데로 가면 그룹성도 떨어지고 평균 거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질서정연하면 굉장히 멀었는데 내가 갑자기 여기서 손을 끊고 다른 누군가를 무작위로 연결하면 그러면은 이제 뭔가 저쪽 친구한테 기댈 저게 생기잖아요. 네. 거리가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리도 짧아지고 그룹성도 떨어져요. 그쵸?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최악은 그룹성은 엄청 빨리 떨어지고 평균 거리는 안 짧아지면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지면 그럼 어디서는 이제 그룹성도 없고 거리도 긴 이상한 내가 원하지 않은 현상이 나올 텐데 운이 좋으면 평균 거리는 굉장히 빨리 짧아지고 그룹성은 천천히 떨어져서 어딘가 중간에서는 그룹성이 여전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리는 짧은 우리가 원하는 작은 세상 효과가 나오겠죠.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있으면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 일단 여기가 얼마나 질서정연한가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지역에서 산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웃들 간에 알잖아요. 그럼 대략 이제 격자 모양이죠, 인간관계가. 그래서 이런 질서성이 있으면서 근데 동시에 어떤 임의성이 얼마나 비율이 있는가 그런 것들 비율을 보면 그게 이제 베타가 설명해주는 바고 그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작은 세상에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가지 또 안 좋은 건 코로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거리를 늘려야 되잖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암만 50%를 25%로 줄여서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임의의 연결을 2배나 줄였어요. 해도 거리는 여전히 짧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가 베타 모델이 설명하는 게 맞다면 야 부질없어. 재난 안내 문자 보내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끊어낼 거 아니면 소용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정책적인 무언가를 해야겠죠. 그게 맞다면 네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둘이 싸우겠죠. 알파파랑 베타파랑. 그럼 이제 가운데서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그런 설명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데서 무질서한 게 조금만 생겨도 거리는 굉장히 짧아지더라 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벌써 10시네. 4장까지 꿈꿨는데 3장만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네트워크가 어떠냐 궁금하잖아요. 실제 네트워크가 어떠냐? 그래서 그 유명한 케빈 베이컨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케빈 베이컨 게임이 뭐냐면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랑 같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는 케빈 베이컨이랑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배우는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랑 같은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지만 이 케빈 베이컨하고 같은 영화에 출연했던 이 배우랑 연결돼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배우는 2번 단계 거쳐서 오는 거예요. 케빈 베이컨한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케빈 베이컨 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미국 애들이 놀았대요. 야, 이 배우는 케빈 베이컨 수가 얼마야? 이러면서 막 놀았대요. 정말 재미가 없나 봐요, 미국은. 이게 재밌으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막 애들이 막 조사해서 이제 만들면서 누구는 이렇게 번호 붙이는 놀이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아봤더니 평균적으로 얼마였을 것 같아요? 케빈 베이컨하고 연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인 게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6단계. 6. 네. 3. 하세요. 4. 눈치 게임인가요? 6단계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 유명하니까 한 3 내외. 3 내외. 그럼 8. 8. 많이 불러봐. 저도 예, 제목값으로 6. 그래서 정답은 집단지성이 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케빈 베이컨 수, 그리고 그 수에 해당하는 배우예요. 네. 그래서 케빈 베이컨 0인 건 본인밖에 없어서 1명이고, 네. 1인 게 여기 보시면 1550, 꽤 많죠. 2인 게 12만 1661. 근데 3이 되면은 30만까지 가요. 31만. 근데 4부터 다시 뚝 떨어져서 7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 5,600 뭐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4번까지 어느 정도 근거에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은 세상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약간 충격적인 그 편지 얘기처럼 야, 이렇게나 3번 정도면 누구나 다 케빈 베이컨이랑 아는 거야? 케빈 베이컨 진짜 유명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네트워크의 성질이지 케빈 베이컨이라는 그 개별 개체의 성질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관계없네요. 예, 누굴 골라도 똑같았다. 이것도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럼 실제로 그 영화 배우들 간의 네트워크의 그 클러스터링 계수, 그러니까 관계성 값이 얼마일까를 봤더니 0.79예요.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럼 무작위였으면 얼마였나를 기준값으로 알려드리면 무작위였으면 0.000027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였다면은 엄청 작아야 되는데 0.79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는 쓴 놈 또 쓰고 쓴 놈에 쓴 놈 아는 놈 또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모 모양이 막 돼 있구나. 근데 그럼 거리는 얼마냐? 그럼 저희가 보신 것처럼 3 정도인 거죠. 실제 평균 이제 3.65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근데 만약 랜덤 연결이었으면 2.99래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랜덤 연결이랑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룹하는 거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작은 세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다른 네트워크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봤냐면 발전소들이 있겠고 발전소들 간에 전선이 이렇게 변압기들 이렇게 있어서 연결돼 있으면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네트워크죠. 그 네트워크에서 봤더니 클러스터링 개수가 0.08. 근데 이게 만약에 랜덤이었다면 0.005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4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도 랜덤에 비해서 그룹화 돼 있네. 근데 거리는 얼마냐? 여기서는 18이었대요. 18. 그러면 이제 다소 긴 것 같긴 한데 이게 랜덤이었으면 12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략 한 30% 높은 거니까. 네. 그래서 전선 연결망도 작은 세상이야. 작은 세상 네트워크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그 벌레가 있는데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의 두뇌에 있는 신경망 구조를 봤어요. 그럼 이제 뉴런들이 연결됐으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봤더니 그 클러스터링 개수가 0.28. 근데 랜덤이었으면 0.05여야 됐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한 5배 높다. 그 다음에 평균 거리는 2.65가 나왔다. 근데 랜덤이었으면 2.25여야 되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쁜 꼬마 선충은 이게 두뇌에서 있는 뉴런의 연결망 구조가 작은 세상이구나.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처음에 저희가 알파 모델, 베타 모델을 도입할 때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회 관계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전선 연결망이라든가 뉴런의 연결망은 사회 현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작은 세상 효과라는 건 생각보다 보편적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런 주장을 해볼 수 있어요. 뉴런도 내 친구끼리만 친구를 하거나 어딘가 연결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을까? 알파 모델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거야, 이건 더 근본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이제 던져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네트워크들이 있을 때 작은 세상이라는 건 되게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걸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았고, 어쨌든 그 원리 중 적어도 하나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구조에 기반해서 형성하는 선택과 구조랑 상관없이 임의로 선택하는 선택 두 가지를 동시에 쓰기 때문일 수 있다. 그게 하나의 어떤 가능한 설명일 수 있다는 것까지를 규명했다.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 연결망, 월드와이드웹, 그것도 작은 세상이더라. 또 그 대장균의 그 신진대사 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백질을 섭취하면 얘가 어떤 효소를 만나서 어떻게 분해가 되고, 뭐 이게 어떻게 다시 뭐랑 만나서 얘는 배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반응하는 어떤 효소나 물질들끼리 연결을 지어줄 수 있겠죠. 이것도 네트워크예요. 여기도 작은 세상 네트워크더라. 또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간의 그 공동 경영진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기업하고 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 껴있으면 그러면 이 두 회사는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경영진 네트워크들을 봤더니 여기도 작은 세상이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다양하죠. 생물학적인 요소, 여기 정성이면 뭐 공학적인 거겠죠. 사회학적인 거, 그다음에 여기 경제학적인 거,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들을 봤는데 다 작은 세상이더라. 네. 그래서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3장이 마무리됩니다. 작은 세상이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룹은 돼 있으면서 가까운 거. 그걸 작은 세상이라고 예,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랜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연결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클러스터링 개수는 상당히 높고, 그거 안쪽이면 다 작은 세상이면 다 작은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상당이라는 게 사실은 애매하긴 한데 랜덤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그러니까 연결성이 높으면, 클러스터링 개수가 높으면 보통은 거리도 같이 커져야 돼요. 아까 질서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통은 질서 적용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클러스터링 개수는 높은데 거리가 짧으면 이걸 작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설명 좀 해보세요. 뭉쳐있고 우리끼리 어려워. 얘기를 하겠는데 어려워. 설명까지는 못하죠. 어려워.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랜덤 모델 대기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한 거랑 약간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만든 구조랑 비교하면 당연히 효율성을 그쵸. 근데 따져 그러니까 만든 구조가 당연히 효율적이죠. 그렇게 그게 근데 다 우리가 작은 억지로 세상. 만들면 그런데, 우리가 전력망 네트워크를 만들 때 나는 그룹화를 하면서도 가까운 정력 연결망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이 발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우리 사이가 작은 세상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어 라고 개개인이 생각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 게 아니고, 뭔가 어떻게 그냥 우리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술 한잔 마시면 친구 되는 거죠. 그렇게 친구 됐는데 갑자기 전체적으로 봤더니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업 경영 네트워크라든가 신경망 네트워크라든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듣고 보면은 이게 그냥 어디서나 나올 법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봤을 때 네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서로 멀리 있는 사람끼리는 멀 거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가 친구면 멀지 어떻게 가까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부터가 사실은 원래 신기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깔고 가가지고 안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원래 신기한 거예요. 원래 신기한 건데 그 신기한 게 생각보다 보편적이다라는 게 더 신기해야 되는 건데 어렵네요. 이게 원래 지시라는 게 알고 나면은 뻔해 보이기 때문에. 6단계 거치면 단다라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가까워라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된 건 사실은 이 연구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지. 원래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옛날 철학책 읽으면 그렇잖아요. 이 개념이 뭐가 어렵다고 얘가 대단해 이러는데 사실은 그 개념이 제가 뻔한 이유는 그 철학자가 그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내가 뻔한 거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예. 근데 원래 놀라운 거 맞아요. 원래 신기한 거 맞고요. 예. 대단한 논문 맞습니다. 네이처 나온 겁니다. 어려웠네요. 네.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주시면 사실 좋고. 지난번보다 쉬운 것 같은데. 지난번에 더 어려웠어요. 지난번 저희가 그 전주에 한번 해가지고 좀 쉽게 느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게 다음 장에 나오는 거였는데 아쉽네요. 다음 주를 남겨두셨으니까 또 이제 기대를 갖고 나오는. 저 다 해버리면 다음 주 안 나오네요.